안 맞아. 오늘 시간부터 배웠던 내용들 문제 좀 같이 풀어봅시다.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 좀 문제 좀 열심히 풀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자, 전부 65페이지 보세요. 자, 개념은 그렇지만 또 문제 풀면서 쉽지 않다는 느낌 가질 수도 있어. 한번 잘 들어봐. 394번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자고. 문제 풀이하는 시간 없이 이 문제는 같이 갑시다. 자, 이렇게 주어진 3참수가 있어. 질문은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마이너스 3의 왼쪽과 2의 오른쪽에서는 증가, 그리고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서는 감소가 돼야 된다. 증가, 감소. 문제가 증가에 대한 얘기라던가 감소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은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가 양이냐 음이냐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얘가 증가, 얘가 감소를 말하는 부분이 될 테니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한번 말할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려면 내가 어떤 함수 위에 점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처럼 음수가 되려면 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던가, 아니면 얘가 접선이 되려면 이렇게 그려지고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야지만 접선이 얘처럼 나와. 그런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 전체를 우리는 감소하는 그래프로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도함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지금처럼 함수의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는지 또는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겠지. 그리고 그래프 자체도 그렇게 감소하는 구간과 증가하는 구간을 나눠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 도함수 갑니다. 도함수가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로 표현됐어. 도함수는 2차 함수야.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문제에서 말하기를 마이너스 3과 2의 바깥쪽에서는 증가,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증가하려면 언제? x가 마이너스 3의 왼쪽 또는 x가 2보다 오른쪽일 때는 이 구간에서는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증가가 되는 거고, 반대로 x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였을 때는 감소가 되길 바란다,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감소가 되는 그래프가 나오려면 도함수가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음의 결과, 특히 0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봐. 등호를 포함시키는 이유 한 번 더 설명할게. 중요한 얘기거든. 증가는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랬잖아. 증가하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돼야 돼. 아까 그림도 그렸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감소라고 그랬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증가라고 얘기했는데, 왜 증가하고 감소를 할 때 여기에 등호 0이 되는 경우를 포함을 시키냐면, 증가로 표현해볼게. 이거 증가 맞아. 왜? 모든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프가 증가가 맞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리고 싶은 게, 지난번 수업 때도 말했지만 잠깐 한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있긴 있어. 잠시 동안도 아니야. 딱 한 번의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여기는 멈춰있는 거냐? 아니라고 그랬지. 분명히 얘의 왼쪽에서는 분명히 이 점에서의 y값이, 왼쪽에서의 y값은 얘보다는 조금이라도 낮은 값이, 오른쪽에 있는 점에 대한 y값은 얘보다는 반드시 위에 있는 값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은 맞지만 반드시 이 녀석의 왼쪽과 오른쪽에 낮은 값과 높은 값이 기록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얘는 멈춰있는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상태의 한 순간을 말하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잠깐 나와도
그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였어. 이런 것만 알면 된다고 했죠. 접선의 기울기가 오랫동안 0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럴 때는 절대 증가 감소를 얘기 못하지. 그런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딱 한 번이라면 그 한 번에서는 충분히 감소라든가 증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등호를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겠지. 잘 기억해놔. 그럼 이제 문제 풀어가자고. 아래로 볼록한 2차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에서는 증가, 여기서는 감소하려면 여기에서는 그 값이 양수가, 여기에서는 그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함수의 내용은 아마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네. 문제가 말했던 구간이 여기하고 여기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왼쪽은 부호가 양수니까 증가, 도함수의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서의 부호는 음수니까 함수의 그래프는 감소, 도함수의 부호가 다시 양수가 되고 있으니까 2의 오른쪽에서는 문제가 왔는 것처럼 증가. 그래서 이렇게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자, fx의 그래프도 여기다 갑니다. 마이너스 3과 2를 기준으로 해서 증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원했던 거 아니야? 마이너스 3의 왼쪽, 2의 오른쪽에서는 증가, 마이너스 3과 2 사이에서는 감소하는 모양이 나오길 바랬던 거니까 반드시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되겠다. 그럼 끝났지 뭐. 아, 내가 그려야 되는 2차 함수에 절편 두 개가 마이너스 3하고 2가 돼야 되는 거구나. 특히 2차는 개수가 1인 도함수니까 인수분해는 2차 개수 1에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로 그래야지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식이어야지만 그래프가 얘처럼 그려지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전개해서 a가 b값 찾으면 되는 거죠. 전개하면 1차 개수가 1이니까 a가 2분의 1, 전개하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죠. b가 마이너스 6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a가 2분의 1, b는 마이너스 6이라고 볼 수 있겠다. a하고 b의 곱을 물어본 거니까 최종 정답은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자, 눈치껏 필기 좀 하시고, 필기 다 하신 분들은 397번 한번 고민해봐. 딱 하나만 기억해. 이제부터 배우게 될 3차 함수, 4차 함수, 차수가 너무 큰 함수들은 그래프를 그릴 때 1차 함수처럼 기울기라던가 지나가는 점, 2차 함수처럼 꼭지점 같은 걸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배우게 되는 모든 차수 높은 함수들의 그래프는 어디서 그래프가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올라가는 순간 올라가게, 떨어지는 순간은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어진 그래프를 매끄럽게 연결하다 보면 알아서 3차 함수와 4차 함수 또는 그 이상의 차수를 갖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397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396번 문제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지식이 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언급 잠깐 좀 이따 하도록 할게.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 자, 문제 해석해볼까? 3차 함수 나왔습니다. 3차 함수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임의라는 건 모든을 말하는 거야. 모든 어떤 x값과 x값을, 어떤 x값을 대입하든
내가 집어넣는 x값이 커지면 x1이 누구든 x2가 누구든 어쨌든 그 두 대입한 수 중에 x2가 크게 되면 큰 수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작은 수를 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작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거지? 큰 수 넣으면 작은 답이 나온다. 큰 수를 넣었을 때 답이 작게 나온다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x값은 커지고 있는데 y값은 떨어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이 설명을 보고 여기에 있는 선차함수의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감소. 언제? 계속 선차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하는 순간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주구장창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뭐라고 그랬어? 임의의 x값들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큰 수를 넣게 되면 작은 답이 나온다고. 오히려 작은 수를 넣어야 큰 답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래프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선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감소만 있는 게 아니라 증가도 있는 것 같은데 기억 잘해봐. 선차함수 그래프 이런 모양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모양도 있다고 했죠. 아까도 예를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그래프 이렇게 계속 그 값이 떨어지고만 있는 그래프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감소와 증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선차함수 그래프가 아니라 올라갈 거면 계속 올라가고 지금처럼 떨어질 거면 계속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래프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그래프를 그릴 만한 능력이 안 된다 쳐. 이미 그래프를 그리는데 필요한 지식들은 배웠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능력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자. 그래도 문제를 보고 이거 계속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 녀석의 도함수가 계속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구나. 가끔씩 0이 나와도 된다는 얘기구나. 항상 언제는 양수 나와서 증가하고 언제는 음수 나와서 감소하고 그게 아니라 계속 감소만 하길 바라고 있는 거니까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음수만 되는 순간을 찾아달라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리고 이거 잘 기억해놔. 등호 일정하게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유지되면 안 되고 잠깐 한순간만 0이 되는 순간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풀어보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 그럼 도함수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어. 어떤 함수냐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야. 자, 고일 수준으로 돌아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느냐. 어떨 땐 이렇게, 어떨 땐 이렇게, 어떨 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얘 아니면 얘. 일단 그래도 위로 볼록하다는 것 정도 하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거 안 그리는 거 이게 얼마나 천만다행이야. 이런 그래프도 원래는 6가지가 다 있죠. 우리 2차 분식 하면서 연습 되게 많이 했어. 선생님이랑 계속 공부했던 친구들 여기 거의 대부분인데 그 친구들 당연히 많이 했을 거고 선생님이랑 이 당시에 수업을 안 했던 친구들도 어디인가에서는 분명히 이런 내용에 대한 풀이를 엄청나게 많이 연습했을 거라고. 다시 문제가 이걸 원한대. 근데 내용을 잘 보니까 큰 걸 넣으면 작은 답이 나온대. 큰 걸 넣었어. x를 키웠어. 그런데 오히려 y값은 떨어진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고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던 거라 그래프가 감소만 하고 있기를 바라는 문제니까 감소인지 증가인지를 찾기가 제일 편한 게 바로 도함수. 그리고 지금처럼 감소가 되려면 그 부호가 음수.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가 원하는 그래프를 찾고자 했다는 거고. 계속 갑니다. 선생님이 그려볼게. 만약에 이 녀석의 도함수였던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얘처럼 그려진다면 잘 봐. 이게 F'의 그래프예요. 그걸 바탕으로 내가 밑에다가 간단하게 F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감소, 증가, 감소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돼. 그런데 이거 문제가 원하는 그래프 아닙니다. 왜? 큰 수 집어넣으면 작은 답 나와야 된다며. 큰 수 집어넣으면 답이 커져야 되는 게 아니라
작은 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계속 떨어지고만 있는 그래프를 찾았어야 되는 문제였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그럼 이제 얘 그려볼게. 얘 갑니다. 감소, 여기도 감소, 한순간만 접선이 0. 감소, 접선 잠깐 0 됐다가 감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라는 거죠. 이것도 그려볼게. 이건 계속 감소. 그치? 계속 감소. 대신 여기를 기준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느리게 감소하고 있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점점 작아지고 있으니까 빠르게 감소하는 모양. 선생님 요거 모양 같은 거 아닌가요? 모양은 다르지. 왜? 이 순간에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면 이 순간에 얘 접선의 기울기는 여전히 음수잖아? 여전히 음수예요 이거. 여전히 음수. 접선의 기울기가 잠깐 0이 된 상태가 나타났다가 감소하고 있느냐? 아니면 한 번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 음수로만 유지되고 있는 감소냐? 그게 차이가 있는 거지.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정답. 이 두 개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가 맞다는 거죠. 잘 봐봐. 시간 조금 줄 테니까 천천히 해석해봐. 문제가 원하는 건 3, 3, 4 그래프가 계속 감소만 하고 있기를 바라는 문제였고, 감소만 하고 있는 그래프, 증가만 하고 있는 그래프, 감소나 증가를 같이 갖고 있는 그래프를 알고 싶으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자. 그래서 도함수를 알아봤더니 2차 함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잘 알고 있다는 의미는 2차 함수의 모양이 이 셋 중에 하나라는 사실, 그 세 가지를 가지고서 f의 모양을 한번 예측해보니까 도함수가 얘처럼 그려지면 f의 그래프는 얘처럼, 도함수가 이 모양이면 f의 그래프는 얘, 도함수가 이거였다면 f의 그래프는 얘,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 중에 계속 감소만 하고 있는 그래프는 얘가 맞고, 한 번만 더 말합니다. 이건 감소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감소가 아니라 계속 감소하고 있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멈춘 적 없습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맞아. 따라서 계속 감소만 하려고 내가 그래프를 다시 계속 감소만 하는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게. 언제? 항상. 그러니까 누구? 얘죠. 얘. 이걸 찾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그려져야, 도함수의 그래프가 얘 말고 얘네들처럼 그려져야 계속 감소가 될 테니까. 그럼 우리가 이것도 보일 때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특징, 절편이 2개, 절편이 하나, 절편이 없어. 근으로 따지면 서로 다른 두 식은 중근, 허근. 따라서 판별식이 중근이나 허근을 가지면 되겠다. 그래서 마무리 갑시다.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그럼 이것도 A축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의 부등식 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찾는 건 여기 포함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찾는 거겠지.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2루트 3부터 2루트 3까지가 돼야, A에 들어갈 숫자가 이렇게 돼야, 거꾸로 가. 저기 좀 이따 해. A에 들어가는 것이 이 범위가 돼야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 모양 아니면 이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고,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지만 그거에 맞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모양 아니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온다. 그렇게 그려져야 계속 감소만 하고 있는 그래프가 될 거고,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가 돼야 문제가 말하고 있는 이 설명이 옳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루트 3부터 2루트 3까지가 맞고, 그 두 개의 값을 곱하기를 질문했던 거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2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필기 잘 해주길 부탁할게요. 심지어는 이 그래프까지도 도함수의 그래프와 그 도함수로 만들어낸 대강의 f의 그래프까지도 잘 그려놓고, 오늘부터 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하게 될 숙제 이제 있을 거야. 잘 풀어보라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2차 부등식, 2차 함수의 그래프. 보통 문제가 3차 함수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와. 3차 함수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면 그 녀석이 도함수,
이차함수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겠지. 그래프도 잘 그려야 될 거고. 그래야 그래프를 잘 그려야 그 그래프를 보면서 어디서 내가 그려야 될 선차함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또는 어디서 감소하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필기 잘 부탁할게. 오히려 도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프를 묻는 문제 또는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찾는 문제보다 요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찾는 문제가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질 거야.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부분이야.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 찾는 문제들. 천천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필기 다 하신 분들은 399번 시작해봐. 문제 본 사람들은 선생님 설명 들어봐. 풀면서 지금 2부터 4까지에서의 증가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근데 문제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려야 되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2부터 4까지에서만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증가하고 있는 구간 안에 2부터 4까지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딱 2부터 4까지만 증가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의 뜻은 2부터 4까지도 증가하고 나머지는 감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3차 함수에 증가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증가하는 구간 안에 2부터 4까지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잘 이해했을 거라 믿어. 항상 명심하자. 함수 그래프 증가 감소인 거에 대한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증가 감소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도함수의 부호라고 그랬지.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그러니까 도함수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도함수를 가지고서 그 도함수의 부호를 양수가 되게 해서 증가를 만들어 주던가 음수가 되게 해서 감소를 만들어 주던가 반드시 도함수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만 잊자. 그렇게. 자, 한 번 더 들어볼까? 이제 칠판 보세요. 선생님 보여줄게. 아까 선생님이 혼자 주저리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뭐였는지를. 자, 도함수가 이거야. 그럼 또 연습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도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위로 블록만 보니까 아까처럼 세 종류가 있겠지? 어떨 때는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도함수가 그려져 있을 거고 또 어떨 때는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 함수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F의 그래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F의 그래프가
여기에 있는 도함수의 그래프에서는 감, 증, 감. 여기에 있는 도함수의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는 감소, 접선 0 됐다가 다시 감소. 감소, 접선 0 됐다가 다시 감소. 여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계속 감소. 그런데 여기가 접선이 제일 커.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다시 빠르게 감소하는 모양이 나오게 된다고. 이런 모양이에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누구냐에 따라 내가 그려야 되는 여기 3차 함수의 그래프, fx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지가 달라지게 되는 건데, 문제에서는 지금 2부터 4까지 증가했는데 얘기했잖아. 여기 들어. 그럼 이 말을 했다는 건 fx가 한 번도 증가하는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 이렇게 생긴 경우에 대한 모습은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찾는 모양이 이게 아니야. 증가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 여기 보는 것처럼 증가하는 게 있어야 돼. 증가하는 게.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가 얘처럼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뭘 오해하면 안 되느냐. 2부터 4까지에서만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는 거구나. 아니란 뜻이야.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문제가 말하는 건 여기가 증가하는 구간 맞는데 그 증가하는 구간 안에 2하고 4가 있다는 얘기예요. 2부터 4까지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구간 안에 2부터 4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문제 보고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문제는 증가하는 구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구간 전체 내에 문제가 말하고 있는 구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증가하는 구간 내에 분명히 2부터 4까지. 그러니까 2부터 4까지 증가하는 거 맞잖아. 문제가 말하고 있는 이 얘기 맞잖아요. 여기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증가하고 있는 거 맞는 거니까. 저것만 찾아주면 돼. 그럼 또 저건 뭘로 찾느냐? 얘로 찾아야겠지. 이거 끌어서 풀자. 2부터 4까지 증가하는 모양이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위로 올라간 도함수의 그래프가 2부터 4까지 증가가 되려면 2부터 4까지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할 수 있으면 또 이해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저거야. 봐봐.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말하는 2하고 4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감, 증, 감이니까 2부터 요 정도까지는 증가하고 있지만 얘부터 4까지는 감소하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증가해야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2부터 4까지 있는 구간 전체가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얘네들 중에 일부라도 0보다 작은 쪽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감소하는 부분으로 바뀔 테니까. 그래서 핵심은 이 도함수의 y값이 0보다 큰 지점 안에 2와 4가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를 넣었을 때도 0보다 크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4를 넣었을 때도 0보다 크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다만 아까 말했듯이 등호 넣어줘야 된다고 했지. 잠깐 접선의 결이 0 되는 것도 증가하는 상태 또는 감소하는 상태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증가라고 해서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가 아니라 잠시 증가하는 과정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어도 그건 정답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거 대입만 끝나는 거죠. 갑시다. 도함수에다 2 넣은 결과가 마이너스 12. 2 넣으면 4a 마이너스 2a니까 2a.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 4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는 16 마이너스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48. 그 다음 4 넣으면 8a 마이너스 2가 6a.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a는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a는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6보다도 커야 되고 8보다도 커야 되는 거니까 최종 정답은 8보다 크거나 같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라고 가질 수 있게 돼요. A가 8보다 크거나 같아야 A가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어떻게 그려진다? 2와 4 사이에 있는 모든 구간에서 그 결과가 양수가 되게 그려진다. 이렇게 양수가 되게 그려져야 함수의 fx의 그래프는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지게 된다. 그런 뜻인 거죠. 자, 이것도 들기 부탁할게. 조는 친구들 보이네. 방학 기간 동안 숙제 어떻게 하려고? 한 문제도 못 풀고 그냥 와서 질문만 다 하다가 할 거야, 다음 주에? 자, 여러분들 힘들게 생각할 만한 부분이 방금 말했듯이 여기까지. 그래프 잘 그릴 거 같고 극대극소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배우기 전에 먼저 했던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하는 이유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아직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거든. 이거 2하고 3가 이 안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되게 해주는 그래프 만드는 방법이 이거라는 걸 못 찾는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어려운 게 아닌데 도함수가 양수가 되게 해주는 그 범위 안에 2하고 4만 있으면 돼. 그 안에 2하고 4가 있다는 건 2하고 4를 넣었을 때의 결과가 양수가 되게 해주면 된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 푼 거예요. 그런 것들을 힘들어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연습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쉽게 느껴질 거고 이해도 더 잘 될 파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다 하신 분들은 네 번째 유형의 402번 시작해보세요. 함수가 두 지점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거지. 아마 그 값은 극대값 하나랑 극소값 하나를 말하는 걸 거예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순간의 y값 극대값 하나랑 감소하다가 갑자기 증가로 돌아서는 그 순간의 y값 극소값. 보통 3차 함수는 극값이 있다면 극대 하나, 극소 하나를 갖게 될 테니까 대신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선생님이 부탁한 게 있었지. 바로 증감표 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증감표. 나중에 익숙해지면 안 그래도 돼. 내가 증감표 안 그렸다고 뭘 하지 않을 테니까 당분간은 연습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자, 풀이 시작할게. 도함수 갑니다. 도함수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12가 되죠. 증가표 그리기 전에 도함수 그래프 좀 그려볼까? 도함수 그래프 위로 블록이네. 나 f'x의 그래프 그리고 있는 중. 그리고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절편은 8마이 2개가 나오겠네요. 그거 가지고 증가표야.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시간이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도 연습하자고. 일단 접선의 길기가 0이 되는 순간의 x값들을 군데군데 적는 거야.
기울기 여기 0 된 거죠. 도함수의 뭐가 값이 0일 테니까. 그런 다음 도함수의 그 x값들 사이사이에서의 부호 마이너스 2 왼쪽 음의 값, 양의 값, 음의 값, 음의 값, 양의 값, 음의 값. 그러니까 f의 그래프는 감소, 증가, 감소. 그런다. 이제 함수값 찾으러 가자. 함수값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8, 마이너스 24, 8 마이너스 24,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8. 다시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 넣으면 8 빼기 24, 마이너스 16. 여기다 마이너스 18 맞지? 그 다음 2 넣게 되면 마팔에 24니까 16 빼기 2가 14.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까지 해놓고 얘들아 그 다음에 갑니다. 함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을 지날 거고요. 2점 지날 거야. 그리고 2, 14를 지날 겁니다. 여기를 지날 거예요. 그런데 이 지나가는 점이 그냥 점이 아니라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점, 극소 지점.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지점, 극대 지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다가 y절편이 얼마야? y절편 마이너스 2구나. 그럼 한 요쯤 지나가야 되는 거 맞지? 대충 흉내만 내볼게.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거지.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나게 그리게 될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물론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얘들아 봐봐. 이거 증가 필요 없어도 돼. 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 그려놨으니까 감, 증, 감인 거 알고 있잖아. 대충 그려도 돼.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감, 증, 감 그려주고 마이너스 2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2, 몇인지 찾고 그게 마이너스 18이었던 거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넣어서 그때의 y가 14 이렇게 대충 그려도 됩니다. 대충 그려도 돼. 그런데 연습하자고 도함수의 부호가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도함수의 부호 잘 체크해 놓고 거기서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 체크해 놓고 그런 다음 그 도함수가 0이 되게 해주는 x값에서의 함수값, y값 찾아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점 찍고 감소하게 증가하게 감소하게 그리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대충 그리는 그래프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그래프. 표현하자면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더 정확한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야. 물론 지금 문제는 뭐야 원하는 게 극값을 갖는 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 찾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였던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2 빼기 2 4분의 14 빼기 14 18이니까 32. 그래서 두 점을 극소를 갖는 점과 극대를 갖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묻는 문제였으니까 정답은 8이에요. 그런데 그 8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그리게 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 그 전에 증간표를 그리는 연습부터 일단 항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간표 반드시 그리세요. 숙제할 때 최소한 다음 주에 숙제 올 때까지는 무조건 그래프 그리고자 한다면 증간표 반드시 그려놔. 아무튼 대기하시고 정답은 5번이었겠네요. 자, 조금만 더 하자. 조현식을 힘내라. 조금만 더 할 테니까. 딱 두 문제만 더 할게요. 405번하고 409번. 405번하고 409번만 할게요. 빨리들 크게 하시고 두 문제만 더 해보자고.
지금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3참수 그래프, 4참수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는 거 되게 어려워. 지금처럼 x값에 비해 차수가 3차, 4차다 보니까 y값이 되게 크거든. 솔직히 지금 그린 그림도 마이너스 8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쪽에 있었겠지. 14도 훨씬 더 위쪽에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렇게 진짜처럼 해가지고 그리면 그래프가 너무 얄팍하게 그려지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이해를 못할까봐 점의 위치를 살짝 선생님이 과장해서 표현을 한 거야. 실제로는 3, 4차함수 그래프는 훨씬 더 길쭉길쭉하게 그려집니다. 풀면서 귀에 잠깐 열어놓고 들어. 풀면서 극대와 극소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뀔 때 극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뀔 때 극소. 그런데 미분이 안 되는 표준점에서도 충분히 극대, 극소 가능하다. 미분이 안 돼도 돼.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고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분이 되지 않더라도 극대라든가 극소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다 미분이 되는 함수들이야. 미분이 되는 함수들이다 보니까 극대나 극소를 갖는 지점들의 특징은 항상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을 먼저 찾아놓고 증가표 그린 다음 그래프를 그리던가 극대 극소를 찾던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증가표를 연습을 하는 거야. 일단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부터 도함수의 유형에서 찾는 거죠. 그래프 그리고 식적고 막 공감 부족한 사람들은 빨리 노트를 꺼내든 노트 뭐 예전부터 가지고 다니라 했었는데 잘 갖고 다니고 있나 모르겠네. 노트 없으면 연습장에서라도 큼직큼직하게 그래프 그려놓고 이제 막 연습하는 거 깨작깨작 그리면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자, 갈게요. 도함수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여기다 그래프 그릴게. (3x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도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올라 꼭지점은 0, 마이너스 3 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지.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이 정도만 있으면 그래프 금방 그려.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증, 감, 증이니까 증, 감, 증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싶어. 연습할 때니까. 하는 시기니까. 그래서 증감표로 가겠습니다. 접선유기 0 되는 순간이 마이너스 1하고 1이었죠?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왜? 0이 되는 순간에서 극대라든가 극소가 나와요. 미분이 안 되는 순간에서도 극대, 극소, 극대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함수는 3차함수잖아. 3차함수는 미분이 되잖아요. 미분이 되는 매끄러운 함수들을 다 봐봐.
미분이 되는 이런 매끄러운 함수들은 극대값 갖는 지점, 극소값 갖는 지점 전부 다 미분계수가 0인 된 순간에서만 나오게 돼. 그러니까 먼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부터 찾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1 찾은 것처럼. 그런 것들을 연습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이사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증가. 그러니까 여기에 적게 될 y값이 극대값, 여기에 1 넣어서 적게 될 그 y값이 극소값이 되는 거겠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y값이니까 극대값,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y값이니까 극소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라는지 알아? 극대값이 14가 나왔는데, 극대값이 여기가 14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A 찾을 수 있었겠네. A 찾을 수 있었겠어. 따라서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결과가 14라는 뜻이었던 거구나. 극대를 가는 위치가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걸 알았는데 그 마이너스 1일 때 나오는 y값이 14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갑시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3, 2 플러스 a인가요? 2 플러스 a가 14니까 a는 12였던 거겠지. 저기 좀 이따 잘해놔. 선생님 여기다 그냥 바로 바꿀게. 그래서 한번 확인해볼까?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에다가 12 더하면 14 맞네. 그럼 이제 극소값도 찾으러 가자. 극소값도 찾으러 가. 극소값은 1 넣었을 때니까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0 나오겠네. 1 넣어주면 10 나오는 거 맞지? 그럼 나 그래프 그리러 갈게. 그래프 그리러 갈게요. 요 밑에다가 x축하고 y축 그냥 새롭게 다시 그렸다고 봐줘. 그리고 여기 경계는 표시하자. 여기도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1, 여기가 x좌표가 1, 그리고 마이너스 1,14를 지나야 되고, 이것도 살짝 오버하겠습니다. 요 정도를 그냥 14라고 할게. 그리고 1 넣었을 때 10, 요 정도를 1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점은 그냥 점이 아니라 극대를 갖는 점, 극소를 갖는 점. 그리고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증가니까 여기다가 fx 그래프를 여기까지 와야 되지. 이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함수 fx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물론 찾는 건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아니었어. A가 B값만 찾으면 되는 문제라 B는 뭐냐? 아, X는 B에서 극대값 14를 갖는다 그러지. B가 요거지. 요게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A값은,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하고 12만 찾으면 끝나는 거라 솔직히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되지만, 선생님의 의도는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 끝나면 그래프 선생님 실력만큼이나 아니면 선생님보다 훨씬 더 예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만한 실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계속 연습하는 거야. 계속. 정답은 A는 12, B는 마이너스 1. 그걸 따로따로 가는 거구나. 적어주면 되겠지만 그래프까지도 필기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여기 좀 봐. 그래프 매끄럽게 그리는 방법 다시 소개할게. 접선의 기울기가 10에서 9, 8, 7, 6, 5, 4, 3, 2, 1, 0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10, 9, 8, 7, 6, 5, 4, 3, 2, 1, 0으로 줄어.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접선의 기울기가 0, 마1, 마2, 마3, 마4, 마5.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주는 모양이니까 여기까지는 위로 올라. 그러다가 이 순간이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으로 커지거든. 커지는 게 아래로 올라가는 모양 아니야?
여기도 계속 퍼지는 거니까 계속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매끄러운 모양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지는 건데, 말했듯이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과 과정에서 필요했던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증가 감소 증가할 때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야. 여기가 위로 블록으로 그려져야 감소하는 모양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모양으로 증가시키다가 갑자기 감소시키려고 하면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매끄럽게 그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도함수의 부호가 증가, 감소, 증가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느냐, 점점 커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로 블록한 모양이 나오느냐, 아래로 블록한 모양이 나오느냐를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유까지 알고 그려주면 참 좋겠네. 비록 이과 과정의 수업이 아닐지라도 나중에 이과 준비하는 친구들은 배울 거야.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랑 위로 블록한 그래프의 특징을. 그런데 문과 쪽에 있는 친구들도 알아두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프 그리는데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테니까 필기하시고.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확인할게요. 409번 준비할 테니까 필기 빨리들 하시고 409번 문제 시작해봐. 하나 힌트를 줄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도함수의 그래프가 나와있지? 근데 그 도함수의 그래프에 찍혀있는 점들 엄청 많지? 그 말은 도함수의 식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뭐? 2차함수 식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포물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2차함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2차함수가 뭔데? 주어진 3차함수의 도함수 아니야? 그럼 3차함수 미분에서 얻은 도함수랑 여러분들이 그래프 보고 찾은 도함수, 2차함수 식이 같아야 되는 거겠지. 그럼 A, B, C 다는 아닐지라도 다일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문제의 값들을 찾을 수 있었을 거야. 그렇게 문제풀이가 시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한번 요거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번 해봐. 알려준 게 너무 많지. 2차 함수의 꼭지점이 2,-24인 것도 알려주고 있고 0,0과 4,0을 지나가는 것도 알려주고 있고 0,0하고 4,0 절편 가지고 함수식을 만들 수도 있고 꼭지점을 가지고 함수식을 만들 수도 있어. 함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그렇게 어떤 방법을 써서 찾게 될 함수식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와 있는 3차 함수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함수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 된다는 거죠. 같은 함수일 테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가시자. 이거 찾을게. 선생님은 꼭지점으로 먼저 할게. 꼭지점. 꼭점이 2, 마이너스 24니까 저기 있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찾을 수 있는 f'x는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4인 2차 함수다. 그런데 제가 얘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2차 함계수가 얘도 똑같이 6x제곱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 끌고 내려오면 되겠지. 이렇게. 저기다 뭐 0 넣으면 0 넣어도 아마 0,0 지나가게 만들어졌을걸? 문제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 6을 여기서 끌어오지 않고 내가 여기를 잠깐 2차 함계수 k로 잡은 다음에 그 k를 찾기 위해 0,0이나 4,0 집어넣어도 똑같이 내가 잡은 k는 6이 나올 거야. 당연히 그렇게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잠깐만 4, 6에 24x 4, 6에 잠깐 뭐야 이거 4, 6에 24 24 빼기 24 이렇게 0이네 0 이거네요. 따라서 A에 들어갈 숫자는 마이너스 12 B에 들어갈 숫자는 0이겠네요. 이렇게 되겠어. C를 못 찾았구나. 아 C는 여기서 알려주는 거군요. F0이 5라고 그랬지? F0이 5니까 C는 5가 되는 거겠네. 선생님 한 줄 더 적을까 그냥? A가 마이너스 10이지. B는 0이니까 빼고 C가 5였다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었던 선차함수가 저거였던 거야. 이해가 됐나? 그럼 이제 필요는 없지만 그래프까지 선생님은 다 그릴 생각이야. 그래프 여기다 그릴게요. 이거 그냥 전혀 별개 그래프입니다. 라인만 유지할게. 여기 0 맞고 여기가 지금 4야. 증가표 나중에 수치할 때 꼭 해라. 지금 바로 할게. 그냥 누구야? 0 넣었을 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 0에서의 함수값이 5였잖아. 0,5. 잠깐만 이거 4 넣었을 때도 확인을 해봐야겠네. 숫자가 거대하구나. 잠깐만 기다려줘요. 4 넣었을 때 4에서 64에다가 128 16 곱하기 12 192 플러스 5 한 번 더 4 넣었을 때 64 곱하기 2니까 128 맞고 16 곱하기 10이니까 192 맞고 5. 그러면 요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64에다가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59 마이너스 59네. 그럼 X축을 잠깐 위쪽으로 옮깁시다. 그래프가 밑에서 그려지네. 0,5 지나가는 거 맞고요. 대신 4, 마이너스 59를 지나가야 되거든. 이것도 선생님 좀 과장한다. 너무 밑에가 있을 테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59라고 할게. 그래서 2점과 2점을 각각 극대, 극소로 하는데, 증가에서 감소니까 극대, 감소에서 증가니까 여기가 극소.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함수 fx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걸 테고 갑시다. 기억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7이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7 정답 맞고요. 니은 f4보다는 f2가 그리고 f2보다는 5가 더 크다. f4보다는 여기가 4, f4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f4가 얘잖아. 얘가 f4. 이 f4보다는 f2. f2 안 찾아도 되지? 여기가 f0의 값이고 여기가 f4의 값이니까 f2면 뭐 어딘가에 있겠지. 어딘가에 f2가 있겠죠. 찾지 말자. f4보다는 f2가 분명히 큰 게 맞고 그 f2보다는 y값 5가 더 큰 거 맞죠. 충분히 함수 카드를 보고 찾을 수 있는 거 맞죠? f4가 제일 낮은 점, f2가 중간 정도 위치에 있는 점, 그리고 f0이 5니까 5가 제일 높이 있는 점. 그래서 니은도 정답이 맞겠네요. 그리고 두 개의 극값을 갖는다. 맞습니다. x는 0에서 극대값 5를 갖고 x는 4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59를 갖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모두 옳은 보기라고 볼 수 있었던 거겠지. 자, 수고들 했어요. 조금만 더 끝날 테니까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자고요. 연습들 많이 해야 돼. 자, 그 다음은 412번. 빨리 한번 끝내볼까? 412번 후다닥 끝내보세요. 내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자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그래프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만 알아보면 된다. 그럼 그 증가하고 감소하는 건 뭘로 알아보느냐? 도함수로 알아본다. 도함수를 통해서 도함수의 그래프만 보면 그 도함수의 그래프가 갖고 있는 y값들의 부호가 누구냐에 따라 증가도 감소도 찾아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대신 귀찮더라도 증가표는 항상 만들어 놓으세요. 적어도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 숙제 할 동안만큼은 요번에 나가는 숙제까지만이라도 그래프 그리기 전에 반드시 증가표 작성하는 연습 해둬. 자, 그다음 좀 개발색을 한번 해볼게. 도함수 이렇게 그려주죠. 얘처럼 그려지는 거 맞아. 그럼 그거 보고 증가표 갑니다. 집어넣는 x값, 그때의 도함수의 값, 그때의 함수값,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0과 1을 기준으로 접선의 기울기 0 체크하고 풀마플 제대로 체크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지금 이게 대충 얘기했지만 도함수의 그래프일 테니까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증가, 감소, 증가가 될 테고 0 넣었을 때의 함수값 2가 아무래도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y값이니까 그때값, 그리고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은 등등등등등등 1 넣었네요. 1 넣었을 때 나오는 1 넣은 거 맞지? 이게 급수값일 것 같아. 그걸 가지고 f의 그래프는 선생님이 최대한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일단 0,2하고 1,1을 지나는 거지. 0,2하고 1,1을 지납니다. 그런데 그 점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극대 지점,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극소 지점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려야 되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아니겠냐는 거죠. 실제로는 선생님이 말했지, 이 그래프 이렇게 안 그려져. 실제로는 이게 X축의 수직인 직선인 건지 그냥 곡선인 건지 모를 정도로 실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 근데 포물선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안 그려집니다. 실제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느낌은, 근데 이렇게 날카롭게 막 예쁘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 칠판상으로. 그래서 그냥 적당한 모양만 이렇게 그려낸다고 믿어주세요.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여기도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게 돼. 그게 사실은 더 정확한 그래프겠지만 모양만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자, 하시고 415번 시작해보세요. 415번 한번 이제 해석해봐. 분명히 말했어. 여러분들에게 자주 묻는 함수는 앞으로 3차 함수일 거예요. 물론 4차 함수도 있겠지만 3차 함수가 훨씬 더 많긴 많을 거예요. 그럼 그 3차 함수를 풀다 보면 당연히 도함수 2차 함수가 제일 역할을 많이 하겠지? 그 2차 함수에 대한 어떤 중요한 기억들 있잖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던 2차 함수의 기억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야 문제 잘 풀 수 있어. 해석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하는 미적분으로 하지만, 미분으로 해석을 하지만, 풀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풀었던 2차 부등식 또는 2차 함수 또는 2차 방정식에 대한 지식으로 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석은 미분으로 하되 마무리는 그 전에 앞서 배웠던 내용들로.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못 할 것 같으니까 방금 저 과제로 해야 되는 프린트 있었지? 그 프린트 유형 11번은 빼세요. 유형 11번은 빼십시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하자. 유형 11번은 뺍니다. 자, 시작할까? 극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극값이면 어쨌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도함수 알아봐야겠지. 자, 이게 도함수예요. 도함수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2차 함수, 특히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이제 여기서부터 물론 중간중간에 미분 지식 필요하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고일 지식이야. 도함수 그래프 여기다가 옮기겠어요.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옮기겠다는 뜻이야. 가능성은 세 가지. 절편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F의 그래프 상황별 예측 한번 해보자고. 만약에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증감증일 테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거
접선 잠깐 0 됐다가 다시 증. 이건 접선 0 될 틈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증가. 물론 이것도 주구장창 증가는 맞지만 아까 차이 말했듯이 얘는 잠깐이라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지만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 될 틈도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가죠. 그걸 표현해 볼게. 모양은 비슷하지만 차이는 좀 알아주세요. 얘는 이 순간에 접선이 0인 순간이 있어. 하지만 얘는 이 순간의 접선도 이 y값 예를 들어서 한 3이라고 해볼까? 이 점의 y값 3이라고 하면 그 3이 이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그런 뜻인 거지. 어쨌든 해석은 이렇게 돼. 이 녀석의 도함수가 이건데.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더니 A가 누군지 모르겠어. A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차함계수가 양수라서 아래로 블록한 건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를 다 그려봤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 중에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뭐야 이거 F의 그래프가 예상이 되더라. 그럼 문제가 원하는 그래프는 당연히 이런 모양을 원하고 있는 거니까 극값을 갖길 바라는 이런 문제를 원하고 있던 거니까 내가 그리고자 하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얘네들 말고 얘처럼 그려져야 되는 거구나. 얘처럼 그려져야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극대도 같고 극소도 같고 극값을 갖게 되는 거였구나. 그럼 이제부터 고일이지?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중에 얘만 갖고 있는 유일한 특징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특징. 판별식이 0이면 얘처럼 그려질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땐 얘처럼 그려질 테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얘니까 D가 0보다 큰 거. D 값이랑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6A지 이게 0보다 커야 돼. 다시 정리할게. 정리해서 약분당 하겠습니다. A 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다고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2차 분식. 축의 이름은 A축.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인수분해 어렵지 않아. 선생님처럼 여러분들도 0과 3이 절편이라는 걸 찾을 수 있었을 테고 찾는 건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가 정답이었던 거겠지. 따라서 정답은 0과 3 사이가 돼야 돼. 거꾸로 해석할게. 여기 좀 이따가 A가 0과 3 사이에 있는 수가 들어가야 판별식은 음수가 나온다. 미안. 판별식은 양수가 나온다. 판별식이 양수가 나와야 도함수의 그래프는 얘처럼 그려진다. 도함수의 그래프가 얘처럼 그려져야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얘처럼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극값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부탁할게요. 정수의 개수 1하고 2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었겠네. 빼야 되나? 자, 프린트 과제 유형 14번 활용도 빼겠습니다. 일단 한번 숙제로 내볼까 했는데 일단은 뺄게. 그래도 한번 해볼 사람들은 해서 가지고 와보세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지만 활용 카드도 빼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에서도 마찬가지. 교재에서도 똑같이 유형 11번 뺄 거고 그리고
활용이었던 유형 14번이랑 15번도 뺄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과제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 오늘 마무리 지을게. 425번으로 마무리 짓자. 잘 들리겠지? 선생님이랑 4차 함수 처음 하는 거니까. 자,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나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예요.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는 오랜만에 한번 한마디 더 할까? 그래프로 풀던가 아니면 산술기하로 풀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그래프로 풀 문제가 많아. 그런데 가끔씩 그래프로 절대 풀 수 없는 함수, 어떤 식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 풀 때는 산술기하로 만들어진 절대분식을 이용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라고 그랬죠. 최대 최소는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로 풀리는 거니까, 물론 지금은 그래프로 푸는 게 맞을 거야. 갑니다. 나 지금부터 이 녀석이 그래프 그릴 거고, 그래프 그린 다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자를 거예요. 잘린 그래프 보면서 제일 큰 y값과 제일 작은 y값 누군지 찾아서 최대값, 최소값 읽을 생각이야.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한 건 증감을 알아야 되니까, 증가하는 순간과 감소하는 순간이 필요하니까 도함수가 필요하겠지. 이게 도함수야. 지금껏 신나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2차 함수의 도함수 그랬지? 이 녀석의 도함수의 2차 함수의 그래프 가지고 문제를 풀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기에 필요한 도함수가 3차 함수야. 우리 3차 함수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그래프 예측해가면서 도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가자. 기억해봐.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제일 필요했던 게 도함수의 그래프야. 특히 도함수의 그래프 중에 뭐가 필요한지 잘 생각해. 0이 되는 순간이 필요해. 그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증, 감, 증, 풀, 마, 풀이 바뀌는 거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이게 0이 되는 순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3차 방정식을 푸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풀어볼게. 4x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 남는 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액플 루트 2와 액마 루트 2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방정식을 풀 수 있었던 거겠지. 그럼 도함수 그래프 그린다. 도함수 그래프 여기다 그려야지. 도함수의 절편은 0과 마루트 2와 플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와 0과 플러스 루트 2가 절편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려야 되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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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지나간다는 건 3차 함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당연히 못 그리겠지만 우리 그릴 수 있어.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결국엔 올라갈 거고,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결국엔 왼쪽은 떨어질 거야. 이런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3차 함수의 경험이 없으면 당연히 못 그리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연습이 됐기 때문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럼 계속 연습하는 거야. 절편이 마루이 0, 루이. 그리고 여기서 도함수의 값이 전부 다 0. 부호는 마플, 마플.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는 감, 증, 감, 증.
답도 찾으러 가볼게. 선생님 틀렸으면 말해줘.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더하기 5니까 1 0 넣어주면 5 루트 2 넣어주면 4 루트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 4 빼기 8 마이너스 4 더하기 5니까 여기도 1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fx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fx의 그래프는 일단 마이너스 루트 2,1을 지난다. 마이너스 루트 2,1을 지난다. 그리고 0,5를 지난다. 그리고 루트 2,1을 지난다. 그런데 그런 지나가는 점이 그냥 점이 아니라 감에서 증으로 바뀌는 극소값, 증에서 감으로 바뀌는 극대값, 감에서 증으로 바뀌는 극소값이더라. 극소, 극대, 극소니까 우리가 그릴 수 있는 4차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 이렇게 생긴 거. 이게 y는 fx의 개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지만 절대 믿지마.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 진실 아니야. 사실 이거 떨어지는 거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지고 여기도 올라갈 때 훨씬 더 날카롭게 올라가요. 그냥 대충 그린 그림이라고 믿어줘야겠지. 그리고 그렇게 그린 그림을 이제 마지막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잘라달라는 거겠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면 여기보다 조금 더 왼쪽일 테니까 대충 가다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였죠. 3이면 여기가 루트 2였으니까 3이면 조금 더 많이 가야겠네. 여기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린 그래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 빨간 그래프 보면서 대답하면 돼. 빨간 그래프 보면서. 됐나? 그래서 정답.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최소값은 1이네요. 최대값 잘 봐.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여기는 믿어도 되겠지. 이거보다 낮은 점이 다른 데는 없을 테니까. 그런데 최대값이 여길지 여길지는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가 가짜거든. 가짜야. 물론 이건 솔직히 확인 안 해도 돼. 여기보다 얘가 압도적으로 높을 게 맞는 거라서 생각을 당연하잖아. 여기가 지금 대칭인데 대칭에서 얘는 마이너스 0. 몇 칸 간 거고 얘는 플러스 1. 몇 칸을 간 거니까 당연히 여기가 높은 거라서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확인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요거하고 요거는 확인을 하는 게 맞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5 하나만 확인해 볼게. F3 찾아보자고. 3 넣어주면 81 마이너스 3, 3, 9, 4, 36 플러스 5 계산 대충 해봐도 이거보다 크네.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 맞겠네요. 요거 계산한 게 45 맞지? 45에다가 50 그래서 최대값은 50 이거 봐.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가 얼마나 가짜인지 느껴지지? 여기에서 나오는 y값이 실제로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10배가 높은 지점에 y값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워낙 대충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것 뿐이야. 실제로는 여기 한번 집어넣어봐. 이거 5보다 큰다 그럴 수도 있어. 물론 최대값은 여기가 맞겠지만 이 위치가 눈으로 보기에는 5보다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5보다 더 높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0이 되는 거라 그 녀석들의 차이는 5번 49라 말하는 게 맞는 거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증가 감소 판단하는 문제 교재랑 프린트에서 그리고 3차함수나 4차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문제까지 해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빼라고 했던 유형 빼고는 나머지는 다 열심히 풀고 채점까지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만나는 거 언제지? 다음 주? 무슨 요일? 화요일 몇 시? 다음 주 화요일 10시야. 10시. 아마 10시 오면
원장님이 먼저 1시간 수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10시부터 11시까지 원장님이랑 같이 수업하고 11시부터 1시까지 선생님이랑 요거 과제들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자고요. 자, 고생들 오늘 잘 보내고 건강하게 있다가 며칠 때 만납시다. 그래, 수고했어. 선생님, 원래 수업보다 RPM 쉬울 것 같은데 저 RPM 있거든요. 아니, 그게 더 쉬울 텐데? 그 올림포스가 난이도별로 문제집이 정해져 있어. 얘는 완전 올림포스 중에 제일 낮은 문제야. 네. RPM이 훨씬 더 풀기가 어려울걸? 아, 그래요? 그것도 한번 풀어봐.